2025년 바티칸 시국의 시스티나 경당에서 마침내 흰 연기가 피어오르자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 찾아왔다. 이는 새 교황이 선출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신호였다. 수많은 이들이 광장에서, TV 화면 앞에서 혹은 성당 안에서 이 순간을 지켜보며 기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성 베드로 대성당의 발코니에 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바로 미국 국적이지만 수십 년간 페루에서 사목해온 로버트 프란시스 프리보스트 추기경이었다. 그에 비해서 나온 이름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바로 미국 국적이지만 수십 년간 페루에서 사목해온 로버트 프란시스 프리보스트 추기경이었다. 그는 바로 미국 국적이지만 수십 년간 페루에서 사목해온 로버트 프란시스 프리보스트 추기경이었다. 그는 바로 미국 국적이지만 수십 년간 페루에서 사목해온 로버트 프란시스 프리보스트 추기경이었다. 그는 바로 미국 국적이지만 이 선언은 단순한 이름의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였고 시대를 향한 도전장이었다. 왜 하필 레오였을까? 왜 지금 이 시기에 레오라는 이름이 선택된 것일까? 이는 단지 과거의 교황들을 기리는 행위가 아니라 현재의 교회 상황과 미래의 방향성을 반영한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새 교황은 단순히 성 베드로의 후계자가 아니라 분열과 위기의 시대에 전 세계 가톨릭 교회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한 것이다. 특히 이번 선출은 여러 면에서 이례적이었다. 첫째, 교황 프란치스코가 남긴 개혁의 유산 이후 그의 후계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겸손과 자비, 생태 보호와 사회의 정의를 강조하며 교황직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그에 비해 프리보스트 추기경은 강한 리더십과 일관된 신학적 입장을 바탕으로 더 조직적이고 통합적인 교회 운영을 예고하고 있었다. 둘째, 이번 교황은 미국 국적이라는 점에서 세계 교회 지형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유럽 중심이었던 교황직이 이제는 남미와 북미 등 교세가 급성장하는 지역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 것이다. 프리보스트 교황은 미국 태생이지만 오랜 기간 페루의 가난한 지역에서 사목 활동을 해온 인물로 북반구와 남반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아우르는 상징적 인물이다. 셋째, 레오라는 이름의 선택 자체가 과거 위대한 교황들의 전통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5세기 아틀라를 설득해 로마를 구한 레오 1세, 19세기 사회 교리를 정립한 레오 13세 등 레오라는 이름은 단호한 신앙 수호자이자 교회 개혁가로서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레오 14세는 이 두 인물의 정신을 계승하며 분열된 세상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이처럼 레오 14세의 등장은 단순한 선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는 교회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통합과 희망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부여받았다. 전 세계는 지금 숨을 죽인 채 그의 첫걸음을 주목하고 있다. 레오라는 이름은 단순히 라틴어로 사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다. 그것은 가톨릭 신앙의 깊은 상징성과 신학적 메시지를 함축한 이름이며 시대를 통찰한 선택이기도 하다. 교황 레오 14세가 이 이름을 택한 것은 과거의 영광을 반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 혼란과 미래의 갈등 속에서 강력한 영적 리더십을 선포하는 선언이었다. 성경에서 사자는 단지 힘의 상징이 아니다. 요한복시록 5장 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사자라 칭하며 죄와 죽음을 이긴 구세주의 이미지를 부여한다. 사자는 두려움 없는 권위와 용기, 보호자의 성품을 지닌 존재로 묘사된다. 레오 14세는 이러한 상징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교황직이 단지 부드럽고 포용적인 리더십에 그치지 않고 필요할 때는 엄중하고 단호한 판단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또한 레오라는 이름은 13명의 전임 교황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긴 레오 1세와 레오 13세를 떠올리게 한다. 레오 1세는 레오 대제로 불릴 만큼 위대한 교황이었다. 그는 교리적 혼란과 외세의 침략 속에서 교회의 정통성을 지키며 로마를 구해낸 인물이다. 그는 단순히 영적 지도자에 그치지 않고 로마 시민의 안전과 존엄을 위해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했다. 교황 레오 14세는 이러한 면모를 계승하고자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교회와 세계를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반면 레오 13세는 13세기 말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새롭게 정했다. 그는 회칙, 새로운 사태 레룸 너바룸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자본과 노동 사이의 정의로운 질서를 제안했다.
오늘날 세계가 다시금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황 레오 14세는 이 사회적 가르침을 계승하고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는 수십 년간 페루의 빈곤한 지역에서 선교사로 살아온 경험을 통해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를 꿈꾼다. 그러므로 레오라는 이름은 단순한 전통의 계승이 아니라 시대를 직시한 전략적 선택이다. 분열된 교회, 신뢰를 잃어가는 제도, 전쟁과 기후위기에 흔들리는 세계 속에서 레오 14세는 조용한 사자가 아닌 정의와 자비를 함께 품은 깨어있는 사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그는 부드러움과 강함, 용기와 겸손이라는 양극의 덕목을 조화시키며 무기력한 교회를 다시 깨어나게 할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을 담아낸 것이다. 이 이름 안에는 도전이 있고 응답이 있다. 레오 14세는 단순히 누군가의 뒤를 따르기 위해 이 이름을 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의 형태를 상징하기 위해 사자라는 이름을 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상징은 살아있는 현실로 바뀌어가고 있다. 레오 14세라는 이름은 단순히 상징적인 선택이 아니라 두 명의 위대한 교황, 레오 1세와 레오 13세의 유산을 계승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선언이다. 이 두 인물은 각각 다른 시대와 맥락 속에서 교회를 지켜내고 변화시킨 인물들로 오늘날의 교황 레오 14세가 당면한 과제와 놀랍도록 유사한 도전을 마주했었다. 먼저 레오 1세, 레오 대제본는 5세기 중반 교회가 외부 침입과 내부 이단의 위협 속에 놓여 있을 때 등장한 인물이다. 당시 로마는 훈족의 침략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고 교회 내부에서는 네스토리 우수주의와 단성론 같은 교리적 혼란이 팽배했다. 이때 레오 1세는 신학적 권위를 바탕으로 교회 교리를 수호하며 교황직의 영적 권한을 확립했다. 그는 특히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정통신앙의 경계를 명확히 그었다. 하지만 레오 1세를 전설적인 인물로 만든 사건은 바로 소백 52년 훈족의 왕 아틸라와의 직접적인談판이었다. 로마를 향해 진군하던 아틸라를 레오 1세는 직접 만나 설득하였고 그 결과 로마는 파괴를 면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성공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가 외교적으로도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음을 입증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오늘날 교황 레오 14세가 직면한 세계 또한 외교적 위기, 종교 간 갈등, 이념 대립으로 혼란스럽다. 그는 레오 1세처럼 신앙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현명한 조율자이자 화해자로서의 리더십 반면 레오 13세는 19세기 말 산업혁명과 함께 세계가 급격히 변화하던 시기에 등장했다. 자본주의 급부상과 함께 사회적 불평등, 노동자 착취, 도시 빈곤이 심화되던 그 시대에 교회는 오랫동안 침묵하거나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레오 13세는 이를 깨고 레룸 노바룸, 에룸 노바룸, 새로운 사태이라는 회칙을 발표하며 교회가 사회 정의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천명했다. 이 회칙은 단순히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모델이었다. 오늘날 세계는 다시금 불평등, 기후위기,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다. 레오 14세는 페루의 빈곤 지역에서 수십 년간 선교 활동을 펼친 경험을 바탕으로 레오 13세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교회를 향한 개혁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이처럼 레오 1세와 레오 13세는 각각 진리를 수호한 교리의 사자, 사회 정의를 외친 예언자로서의 교황상을 보여주었다. 레오 14세는 이 두 인물의 균형을 이어받고자 한다. 그는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동시에 세상과 소통하고 현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교황이 되려는 것이다. 결국 레오라는 이름은 단지 과거의 찬란함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오늘날의 위기 속에서 새롭게 살아 숨쉬게 하려는 결단이다. 레오 14세는 그 이름 안에 담긴 용기와 지혜, 정의와 자비를 현실 속에서 실현해야 하는 사명을 안고 있다. 교황 레오 14세의 등장과 함께 많은 이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의 전임자였던 교황 프란치스코와의 관계에 쏠리고 있다. 두 사람은 출신 지역부터 사목적 방향성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교회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에 접근하는 방식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우선 두 교황 모두 유럽 출신이 아닌 아메리카 대륙 출신이라는 점에서 가톨릭 교회가 중심축을 남반구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 출신 예수의 사제로 교황으로 선출되기 전부터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아가며 길 위의 교회를 실천해온 인물이었다. 반면 레오 14세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수십 년간 페루의 빈민 지역에서 선교와 사목에 헌신하며 라틴 아메리카 지역과 깊은 연을 맺어왔다. 이로 인해 두 교황 모두 주변부의 목소리를 교회 중심부로 가져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들의 리더십 스타일과 상징성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임 내내 겸손함과 자비를 중심으로 한 목회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는 바티칸의 사치를 지향하고 교황 전용 차량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자주 빈민가와 노숙인 쉼터를 찾아갔다. 가난한 이들의 교회를 실현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전 세계 가톨릭 교회에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 이에 반해 레오 14세는 레오라는 이름이 상징하듯 좀 더 강인하고 단호한 리더십의 이미지를 강조한다. 그의 발코니 등장부터 연설까지 모든 제스처에는 확고한 방향성과 통합 의지가 드러난다. 레오 14세는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심을 넘어 복잡한 시대의 위기 속에서 교회를 지켜내고 이끌어갈 강한 지도자의 모습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해서 두 교황의 비전이 완전히 상반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레오 14세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유산을 이어받되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형식과 어조로 이를 재구성하려는 것에 가깝다. 프란치스코가 자비의 문화를 강조했다면 레오 14세는 질서와 통합의 복음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갈라지고 분열된 교회와 세상을 다시 하나로 묶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 볼 수 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회 내부 개혁, 예를 들어 바티칸의 재정 투명성 강화, 여성의 역할 확대, 동성애자에 대한 포용 등을 추진했다면 레오 14세는 이보다 더 넓은 스펙트럼에서 교회 전체의 통합과 외교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능통하며 세계 정치의 갈등과 위기를 중재할 수 있는 세계 교황의 역할을 의식하고 있다. 결국 레오 14세와 프란치스코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시대의 아픔에 응답하는 교회, 그리고 모든 이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의 회복이다. 레오 14세는 부드러운 손길로 상처를 어루만진 프란치스코의 길을 계승하면서 한편으로는 사자의 울음처럼 분명한 방향성과 리더십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교황이다. 교황 레오 14세가 선택한 이름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선언이다. 레오라는 이름은 전통과 권위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오늘날의 세계 질서와 교회 내부의 긴장에 정면으로 응답하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교황직 자체가 이미 종교 이상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자리인 만큼 그 이름에 담긴 메시지는 전 세계 정치와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먼저 레오 14세는 미국 국적을 가진 교황으로서 이는 현대 교회의 지리적 중심이 유럽에서 남미, 북미로 이동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가톨릭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로마 중심의 서구적 틀 안에 머무르지 않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비서구권의 신자 증가와 현장 목회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국적은 다양한 정치적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레오 14세가 오랜 시간 페루에서 사목했다고 해도 일부에서는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교황청에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또한 레오라는 이름은 단호함, 권위, 질서, 이성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교회의 내부 갈등을 정리하려는 레오 14세의 방향성을 암시한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는 전통주의자와 개혁주의자 간의 깊은 갈등, 여성의 역할, 동성애자에 대한 포용 문제, 성직자의 기혼 여부 등 다양한 신학적, 윤리적 이슈로 인해 분열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황이 전통과 권위를 상징하는 이름을 택했다는 것은 혼란을 잠재우고 중심을 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선택은 개혁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불안함을 안겨줄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하에서 추진된 포용과 자비, 대화 중심의 교회상이 위축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의 사목 참여 확대나 성소수자와의 신학적 대화 등을 지지해온 개혁 성향의 신자들에게는 레오라는 이름이 너무 강경하고 보수적인 이미지로 읽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오 14세는 단순히 보수 회귀가 아닌 질서 속의 통합과 정의로운 리더십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강한 교회가 되어야 연약한 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세우며
불안정한 시대의 중심을 잡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자임한다. 그의 이름은 침묵하거나 중립적인 자세로는 더 이상 교회를 이끌 수 없다는 판단의 결과이며 교황직이 다시금 예언자적이고 지도력 있는 자리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명의 표현인 셈이다. 사회적으로도 레오 14세는 불평등, 기후위기, 전쟁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세상에 대해 더 단호하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교황상을 제시하고 있다. 레오 13세가 산업혁명 시대의 착취를 마주하고 사회교리를 정립했던 것처럼 레오 14세는 현대판 아틸라들과 마주해야 할 운명이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이름은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이미 받아들였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결국 레오라는 이름은 단지 과거의 향수가 아니라 현실과 싸우겠다는 의지, 분열을 가로지르겠다는 결단, 그리고 정의를 위한 강한 교회를 향한 약속이다. 그것은 정치적이며 동시에 신학적이고 무엇보다 시대가 요구한 상징이다. 교황 레오 14세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그가 속한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와 그의 주교표어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레오 14세는 단순히 이름에서 전통을 잇는 것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평생 몸담아온 영성의 뿌리에서 교황직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다. 그의 주교표인 인 그리스도 우노 우눔 옴네세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분열과 갈등 속에 있는 현대 교회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아우구스티노 수도회는 통합과 일치, 내면의 진리 추구, 하나님 사랑을 통한 공동체의 완성을 중요시한다. 이 수도의 영적 아버지인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대 교부들 중에서도 가장 심오한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신학적 깊이와 인간 내면의 고민을 동시에 껴안은 인물이었다. 그는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를, 모든 것에서는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 갈등으로 분열된 교회에 매우 적실한 메시지다. 레오 14세는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신을 교황직에 그대로 반영하고자 한다. 그의 표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신학적 선언이며 실천의 지표다. 특히 오늘날 가톨릭 교회는 전통주의와 개혁주의, 문화 간 갈등, 정치적 이념의 충돌 등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깊은 균열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 하나가 되자는 메시지는 단순한 이상주의가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절실한 과제가 된 것이다. 또한 레오 14세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강조한 마기맨의 회심과 공동체의 변혁의라는 이중적 과제를 모두 수용하고 있다. 그는 개인의 신앙을 성찰하는 동시에 교회 전체를 성찰하고 쇄신하려는 지도자로 등장했다. 이를 통해 그는 단순한 영적 목자가 아니라 영성과 제도, 전통과 개혁, 사랑과 질서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통합적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수도의 출신 배경은 교황청의 행정과 외교에서도 강점으로 작용한다. 아우구스티노 수도회는 수도자 개인의 명상과 철학적 탐구뿐 아니라 사목적 현장과 공동체 봉사에도 깊이 관여해왔다. 이처럼 레오 14세 역시 오랜 시간 페루의 가난한 지역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현장형 지도자로서 고통받는 이들과 교회의 중심을 연결할 수 있는 교량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니고 있다. 그의 리더십이 특별한 이유는 강한 질서와 교리 수호를 외치면서도 하나됨을 위한 겸손한 자세와 끊임없는 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이는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영성의 핵심인 사랑 안에서의 진리 추구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레오 14세는 혼란한 세계 속에서 단순한 통치자가 아닌 화해자, 중재자, 일치의 건축가로서 교황직을 수행하고자 결국 그의 이름 레오가 상징하는 강인함과 그의 영적 뿌리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전하는 사랑과 일치는 서로 대립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은 하나의 통합된 사명의 양날개로 작용한다. 레오 14세는 힘과 자비, 정의와 화해를 동시에 품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세상을 향해 항해를 시작했다. 교황 레오 14세의 즉위는 단순한 교황직의 교체를 넘어 가톨릭 교회 전체의 방향성과 정체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순간으로 평가받는다. 그의 출신 배경, 선택한 이름, 신학적 입장, 그리고 시대적 맥락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레오 14세의 교황 재임 기간이 매우 역동적이고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임을 예감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레오 14세가 맞닥뜨릴 가장 큰 도전은 교회 내부의 깊은 분열이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는 전통주의와 개혁주의, 보수와 진보, 다양한 문화적, 지역적 갈등 속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동성애 문제, 여성의 역할 확대, 성직자의 기혼 여부, 낙태와 생명윤리 등 다양한 윤리적 쟁점에서
교회의 목소리는 일관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신자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레오 14세는 이러한 분열과 혼란을 직시하고 하나의 목소리와 하나의 비전으로 교회를 다시 묶어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 동시에 그는 세계 무대에서의 교황청의 외교적 역할 강화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 레오 14세는 다양한 언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에 능통하고 라틴 아메리카와 북미의 문화와 사회를 모두 이해하는 드문 인물이다. 이러한 배경은 그가 글로벌 교회의 지도자로서 국제 정치 무대에서 중재자이자 도덕적 권위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 중동 등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가 얽힌 세계 속에서 교황의 발언과 입장은 점점 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며 레오 14세는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또한 그는 페루에서의 오랜 사목 활동을 통해 빈곤과 불평등의 현실을 몸소 체험한 지도자이다. 이는 레오 13세의 사회교리 정신을 계승하여 레오 14세가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가 말하는 사자의 목소리는 단순한 권위주의가 아니라 약자를 위한 정의의 외침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 리더십이 항상 환영받는 것만은 아니다. 너무 강한 언어와 상징은 오히려 교회 내부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도 있고, 특히 개혁을 기대했던 일부 신자들에게는 보수 회귀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레오 14세는 균형 잡힌 리더십을 통해 강함과 부드러움, 전통과 갱신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길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리더십이 단지 상징적이거나 선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교회의 구조와 정책, 가르침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느냐는 점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끌어온 개혁의 흐름을 어떻게 조율하고 이어갈지, 아니면 새롭게 방향을 틀 것인지에 따라 레오 14세의 교황 재임 기간은 현대 교회사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레오 14세는 이제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시대의 징표이자 응답으로 등장했다. 그는 분열된 교회를 하나로 묶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희망과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 사명자이다. 그의 첫 발걸음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전 세계는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다. 교황 레오 14세의 즉위와 함께 레오라는 이름의 선택은 가톨릭 공동체 내외에서 뜨거운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부는 이 이름을 두 팔 벌려 환영하며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질서를 되찾을 희망의 상징으로 여긴다. 반면 다른 이들은 이 선택이 개혁의 발걸음을 늦추고 교회를 과거의 틀에 가둬버릴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는다. 이처럼 레오 14세란 이름은 아직 쓰이지 않은 한 장의 역사이며 그 의미는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보수적인 신자들과 성직자들은 이 이름을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레오는 전통과 권위를 상징하며 교회의 정통성과 교리를 단호하게 수호했던 과거 위대한 교황들의 계승을 뜻한다. 특히 요즘과 같이 교회 내부에서 윤리적 신학적 혼란이 커지고 세속적 가치들이 침투하는 현실 속에서 레오 14세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그들은 이제 교회가 좀 더 명확하고 강단 있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믿으며 레오라는 이름이 그 방향성을 가리킨다고 본다. 반면 진보적 성향의 신자들과 개혁을 지지하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 재임 동안 시작된 여러 개혁, 특히 여성의 역할 확대, 성소수자에 대한 포용, 성직자 권위의 분산 등은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못한 과제들이다. 이런 가운데 레오라는 전통적인 이름을 선택한 새 교황의 등장은 혹시나 이러한 개혁 노선을 후퇴시키는 신호는 아닌지 걱정하게 만든다. 어떤 이들은 이 이름이 너무 무거운 과거를 짊어지고 있다고, 더불어 정치적 차원에서도 논란은 존재한다. 레오 14세는 국적상 미국인이다. 물론 그는 수십 년간 페루에서 활동해온 선교사 출신이지만 미국이라는 슈퍼파워의 배경은 자연스럽게 교회와 국제정치 간의 복잡한 관계를 환기시킨다. 어떤 이는 이를 세계교회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지만, 다른 이들은 미국의 이념 갈등이나 외교적 이해관계가 교황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한다. 특히 요즘처럼 세계가 극단적 분열과 갈등에 휩싸인 시대에는 교황이 철저히 초국가적이고 초이념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찬반의 교차점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레오 14세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교황이 될 수 있을까? 그는 사자의 이름을 등에 지고 교황직에 올랐다. 하지만 그 이름이 단순한 외침에 그칠지 아니면 진정한 변화와 통합을 이끌 깃발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 역사는 지금 쓰이고 있으며 그 결말은 오직 시간과 행보만이 증명해 줄 수 있다. 그는 교회의 중심에서 그리고 세상의 상처 한가운데에서 걸어 나왔다. 그가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교회만이 아닌 전 세계 인류가 지켜보는 숙명의 행보가 될 것이다. 레오 14세라는 이름은 이제 단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미래의 시험대 위에 올려진 도전장이다.